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공간 전략인 2040 서울 플랜은 서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향후 20년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오늘 부동산 전문가분과 함께 2040 서울 플랜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수혜가 가능한 예상 지역은 어디인지 함께 알찬 정보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이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고 알찬 정보들 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DNC 박종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산 DNC의 박종호 소장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 관련돼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호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주제가 2040 서울 플랜, 서울의 변화를 주목하라인데요. 제가 녹화에 들어오기 전에 기존의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수치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2040 서울 플랜에서는 다양한 열린 공간을 위해서 정성적 또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조금 차이점이 와닿진 않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그 지역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숙지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서울시는요, 서울시 향후 20년 동안 여러 개발 계획에 지침이 되고 그리고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법정 계획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차이점에 관련돼서 세 가지로 한번 포인트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유연성 있는 용도 지역제의 개편을 들 수 있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35층 높이 규제의 삭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서울 도심이라 한양 도성이라 불리는 서울 도심 지역이 여지껏 보전에 치중을 두었지만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포인트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꼭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세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해주시니까 우선은 이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유연성 있는 용도 지역제 개편이 첫 번째로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용도 지역제라 하면요. 토지의 용도를 보다 효율성 있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제도가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서울 전반적인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로 두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지난 7월 달에 이 오세훈 시장은요. 싱가포르에 있는 주거와 그리고 상업과 업무 복합 단지인 이 마리나원을 방문했는데요. 이 마리나원을 방문을 하면서 서울시의 미래상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처럼 앞으로 이 토지의 용도를 보다 유연성 있고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용도지역제가 바로 비욘드 조닝입니다.
비욘드 조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토지의 용도를 보다 자유롭게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부족한 시설 등을 도입한다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비욘드 조닝에 의해서 가장 먼저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용산 정비창 구역과 자,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세운지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두 지역은요, 앞으로 용적률 1,500% 상회하는 초고밀도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지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많은 영향력을 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지역 주변 부동산을 유심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비욘드 조닝을 활용해서요, 앞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주거 지역에 업무와 상업과 녹지 공간이 보다 유연성 있게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부도심 지역들의 개발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개발에 따라 서울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비욘드 조닝은 용적률 상향도 있지만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기존의 층수 제한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예, 비욘드 조닝의 연장선상에 할 수 있는 35층 높이 규제 삭제에 의해서 앞으로 서울 지역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될 거라고 또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35층 이하의 높이로 건물을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스카이라인이 일편 단편적이었지만요. 이 높이 규제 삭제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유연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35층 높이 규제 삭제에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이죠. 잠실 5단지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압구정 현대라든가 동부 이천동,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 시장들이 높이 규제에 따라서 여지껏 계속적으로 계획이 무산됐었지만요. 이번 높이 규제 삭제에 따라서 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이쪽 재건축, 한강변 재건축 시장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한번 타이밍을 잡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용도 지역제 개편 그리고 35층 높이 기준 삭제까지 이 서울 도시 계획 변화의 중심이 바로 서울 도심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구체적인 서울 도심 개발의 내용도 함께 전해 주실까요? 네, 서울 지역에는요, 크게 세 가지 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한양, 도송이라 불리는 서울 도심 지역, 그리고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 이들 지역 중에서요,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었지만 한양, 도송이라 불리는 서울 도심 지역은 여지껏 보전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러한 서울 도심 지역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 새롭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예정인데요. 예전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밝혔던 계획과 거의 비슷한 계획입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국가 중심축으로 변화될 예정이고요. 인사동과 명동을 역사 문화의 관광축으로, 자, 그리고 세운지구를 남북 녹지축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복합 문화의 축으로. 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 도심 지역, 한양 도송이라 불리는 서울 도심 지역은 많은 변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자, 더불어서요, 바로 이 서울 도심 지역만 높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용적률 규제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 지역이라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보존을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서울 도심 지역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또 용적률 상향 및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부여를 하면서 개발 방식까지 정비를 해서 정비 사업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는 본격적인 개발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서울 도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3-25
정보 부사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도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과 부동산 정보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운상가라고도 부르는 세운지구. 종로 3가와 퇴계로 3가 사이를 잇는 주상복합상가 건물군을 통틀어 지칭하는데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지상 13층에 3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며 천여 개 점포가 마련되어 있는 이 상가 아파트는 충무로 3가에서 을지로, 청계천, 종로 3가를 가로질러 연장 1km의 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7년부터) (72년까지)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차례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하는 건물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각종 전자제품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강남개발, 용산 전자상가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슬럼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운지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여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중도 사퇴로 사실상 폐기가 되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시정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으로 정책 변경을 도모하였지만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세운상가라는 이름은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세운지구가 미래에는 어쩌면 정말로 세계의 기운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토지 이용 규제가 없는 마리나원을 방문하면서 세운지구와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언급하며 이 세운지구와 종로 지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풍기현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위는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 도심 개발로 주목하시면 좋을 유망 지역, 바로 서울의 종로 세운지구였고요. 이어서 종로 5가역 인근의 아파트 현장까지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 서울 종로 일대의 큰 발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역 개요 정보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효재동이 되겠고요. 2040 서울 플랜의 수혜 예상 지역으로서 도심 역세권 입지에 풍부한 임차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40 서울 플랜과 또 세운지구 개발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로 5가역 일대입니다. 행정동은 효재동이고요. 자, 먼저 지역 포인트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종로구 하면요. 서울 도심 지역의 예전부터 중심부였기 때문에 여지껏 이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보존에 치중해왔지만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칼날을 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될 종로구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종로구는요. 예전부터 서울 중심부였기 때문에 교통편이 매우 잘 갖춰졌습니다. 노선도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여러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한 번에 버스 노선을 한 번에 이용하시면 서울 지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편이 그렇게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 업무시설,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시설과 교육시설까지 이러한 충분한 시설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업 비율이 80%, 그리고 주거 비율이 20% 채 안 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희소 가치까지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도심 역세권의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주변 직장인분들이 참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 바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로구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호선 종로 5가역과는 도보 한 4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과는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 한 번씩만 이동을 하시면 3호선, 2호선, 5호선, 6호선 등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망 잘 갖춰졌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바로 앞에 있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지역 어디든 편리하게 한 번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망, 그러니까 임차인들에 대한 대중교통망이 매우 잘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바로 청계천이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계천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수혜도 보다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입지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가를 마치고 이 수변 공간인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 또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주변에 여러 업무시설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인 의료시설, 자, 그리고 대학로 상권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 대학교들. 자, 밑으로 살펴보면 동대문 시장 상권과 비롯해서 여러 재래시장 상권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와 상업이 매우 공존하는, 매우 많은 임차 수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입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가를 상승시킬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도 매우 인접해 있는데요. 서울 도심 지역의 가장 큰 개발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세운 촉진지구와도 바로 인근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앞으로 개발 계획에 충분히 갖고 올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뭐 국립의료원 자리라든가 그리고 서울 기동대 본부 자리, 이러한 자리 또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로구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수한 직주 접근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음은 물론이고요. 또 서울 전역으로 이동까지 편리한 종로 지역인데요. 이 서울의 중심이자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까지 밀집해 있는 데다가 향후 다양한 개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종로구 중에서도 바로 이 효대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지껏 서울 도심 지역 종로구 같은 경우에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노후도와 방치도가 열악하고 노후된 여러 시설이 계속 방치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도심 지역의 광화문 일대라든가, 자, 그리고 세운지구 일대, 그리고 벽화거리로 유명한 창신동 같은 경우에 몇조 원대, 몇억 원대, 몇백 원대의 도시재생의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쪽 가보시면 주민들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불평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존의 정책에 의해서 한계를 느꼈고요. 이번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높이제 완화와 더불어서 용적률 기준까지 완화시키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바로 이 개발업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제가 재차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이 서울 도심 지역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청 같은 경우에 도심 비즈니스 허브로, 인사동과 명동 같은 경우엔 관광 산업의 허브, 자, 그리고 세운지구 같은 경우엔 신사업장의 허브로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패션 문화의 거리, 자, 그리고 동과 서로 가르는 청계천 일대는 글로벌 상업축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바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관공서와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본격적으로 개발될 곳은 바로 세운지구 일대부터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텐데요. 이 종로구 같은 경우, 효대동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세운지구와 청계천 사이에 있는 바로 이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보다 지속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면요. 본 물건지에서 인근에 있는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는요, 서쪽으로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전이 될 경우 이쪽 주변에 바로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호텔 등 여러 숙박시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걸맞게 패션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올 경우 이 공항과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동대문을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국립의료원 자리는요, 미 공영단 부지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미 공영단 부지로 이전하면서
간염병 전문 병원까지 산하에 둘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국립의료원 부지로 들어올 거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요층들이 주변에서 풍성하게 발생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 자리는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와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의 거의 발전의 축이 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를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처음 오세훈 시장이 정비를 지정을 했고요. 2009년도에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집권을 하면서 171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이 중에서 단지 개발된 곳은 19개 구역에 지나지 않고 지금 현재 152개 구역이 지금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한번 와보시면요. 서울 지역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매우 노후도와 낙후도가 매우 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이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될 거고요. 용적률 1,500% 상회하는 초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될 거기 때문에 여러 업무시설 비롯해서 여러 상업시설, 게다가 녹지 공간까지 입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직장인 수요자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요자까지 서울의 랜드마크가 입성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바로 세운지구와 바로 종로구 효제동이 바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보다 집중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설명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개발 내용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이라고 부르는 4대문 안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이 한정적인 만큼 그 희소 가치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종로가 부동산 체크해야 할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전달해 주실까요? 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2004년도까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지침이 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의 개발입니다. 여지껏 2030에서는요, 보전에 치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 개발보다는 보전에 의해서 노후도와 낙후도가 매우 심해졌다면요,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핵심 지역의 종로구 중에서도 효제동이 바로 세운지구와 청계천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제가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것과 더불어서 지하철 노선, 또 그렇고 여러 임차 수요층도 그렇고요. 충분히 잘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업무와 상업 비율이 거의 80% 차지하고요. 주거의 비율이 20%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에 대한 희소가치까지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 주신 체크포인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594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강산DNC 박종호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